미국은 이제 막 이란에 대한 경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인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카타르 등이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터키와 다른 나라들도 포함됩니다. 이들 국가는 여전히 이란과 거래를 하거나 테헤란이 제재를 우회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방금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단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란을 돕는 기업들은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될 계획입니다. 앞서 베센트는 바로 오늘 미국이 그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제재가 누구를 겨냥할 것인지에 대한 명단입니다. 사실상 베센트는 오늘 이란의 모든 동맹국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미국이 베센트가 전날 경제적 디데이라고 부른 그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기 전까지 테헤란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베센트는 이란 군인들에게도 직접 테헤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스콧 베센트의 이 긴급 브리핑은 미국이 지금 이란과의 협상을 되살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전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재 위협은 테헤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리알화는 이미 1달러에 200만 리알까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센트는 이 환율을 1달러에 300만 리알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위협은 다시 한번 허세처럼 보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이 예를 들어 중국 은행들의 제재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제재가 테헤란에 대한 막대한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란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오늘 제재가 실제로 시행된 것은 아니며 이는 또 다른 위협에 불과했습니다. 또는 베센트가 표현한 것처럼 이것은 경제적인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함께 모든 것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적어도 이 경제전쟁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제안하고 있는 그 모델 말입니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 남기는 것 잊지 마세요. 자,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불과 30분 전에 긴급 브리핑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예상대로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전면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직접 디데이라고 부른 경제전쟁 단계의 일원으로 말이죠. 이 조치는 현재 전쟁도 평화도 합의도 아닌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관리에 따르면 2차 제재의 확대가 적어도 11월 중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란에 대한 주요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군사작전 개시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은 이제 아예 숨기지도 않고 선거 전까지는 전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을 제재로 압박하려고 할 것이고, 왜냐하면 선거 전에 전쟁을 하면 공화당이 혹시라도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전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콧 베센트 자신은 지난 열흘 동안 이란을 겨냥한 경제적 디데이라는 이름의 홍보 캠페인을 직접 벌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끊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새로운 파괴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규모의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자제했습니다. 다음은 스콧 베센트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한 외교라고 생각하며 모든 국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콧 베센트는 미국이 앞으로 일부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각국과 이란 정권 간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제재에는 디지털 자산, 기술,
해운과 같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란은 이러한 분야를 자국 경제를 유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센트의 이란 경제에 대한 디데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국 자제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위협했던 가장 대규모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보류했습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동료들과 협력하여 이란과 관련된 활동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베센트는 왜인지 미국이 이란의 자금 세탁을 돕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문받았을 때 그는 단지 미국의 제재에서 예외인 대상은 없습니다고만 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이미 오랫동안 이란 석유 수출의 90%까지를 구매해왔고 더 넓은 무역 관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센트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우리는 모두 말하자면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죠. 게다가 스콧 베센트의 이런 모든 위협은 아주 값싼 허세처럼 보입니다. 베센트는 이 브리핑에서 각국이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끊어야 하는 구체적인 시한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금융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센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행정부의 요구사항, 즉 테헤란의 경제적 고립을 위해 미국과 협력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가 이런 연락을 주고받은 국가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두가 이란과의 협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언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베센트는 이란 군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정권을 지지하는 평범한 군인 여러분, 여러분의 급여 지급이 점점 더 끊기거나 그저 지연되는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지휘관들이 여러분의 나라를 승리로 이끄는지 아니면 몰락으로 이끄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군인들이 자기 국민을 향해 총을 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트럼프가 올해 초에 죄송합니다. 이란에서 시위대들을 벌였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발언은 상당히 냉소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1월에 그곳에서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고 수만 명이 사망했을 때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시위에 나서라, 이란 정권에 맞서라, 우리가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촉구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스콧 베센트에게 당신이 오늘 바로 경제적 디데이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열흘 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24일에 나와서 모든 것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해놓고 결국에는 뭔가 우물쭈물하고 계시잖아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제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누구에게 할지는 아직 말할 수 없고 언제 할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강력한 제재가 있을 거라고만 하시잖아요. 이에 대해 베센트는 발표된 경제적 디데이는 경고성 발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경고성 발표와 더 명확한 기대치 설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모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있으며 사전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가 스스로 모순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는 어떤 데드라인도 밝히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최종 기한을 정하고 사람들에게 시정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우리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베센트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기한이 언제입니까? 기한을 정한다면 어떤 기한인지 말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한 달 후에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혹은 일주일 후일 수도 있고 반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언제입니까? 베센트는 다시 말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없지만 모두가 우리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만약 미국이 실제로 약속한 제재를 시행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카타르, 터키 등 아직도 이란과 거래를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란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국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정권은 지역 내에서의 행동이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이란 경제를 정말로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란 화폐, 즉 리알의 환율이 새로운 최저치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달러 한 달러당 200만 리알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이란 석유의 대부분이 수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란 경제의 필수적인 수입원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지도부는 미국의 새로운 경제적 고립 위협을 축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에 동참하는 국가들에게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과 협력하여 제재를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즉, 이란과의 무역을 거부하는 국가들은 이란은 그들을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이란 고위 지도자들은 경제 붕괴의 위협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란 대통령 마수드 피자시키아는 정부가 경제적 적자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금 충분히 강한 위치에 있을 때 전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 국회의장 모함마드 바기르 갈리바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든 만약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고 우리에게 자금 순환, 경제 성장, 국내 생산이 없다면 우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란 양측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베센트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파키스탄 육군 총사령관 아심 무니르 원수는 테헤란에서 이란 국회의장 모함마드 바기르 갈리바프와 만났습니다. 오늘 그는 그곳에 특별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다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모든 제재 위협은 이란에게 양보를 강요하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양보하지 않으면 보시다시피 상황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죠. 하지만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위협을 이제는 거의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 내내 그는 수많은 마감일을 정하고 수많은 최후 통첩을 내세웠지만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을지 말지 제 생각에는 테헤란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들이 이런 위협을 100% 신뢰한다고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